사이리스터인데요. 네, 이것은 그냥 개념만 알면 되겠습니다. 게이트에 전기적 신호를 주어서 전기 흐름을 제어한다. 반도체 스위칭 소자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실리콘 제어 정류기 SCR입니다. 주로 대전력 저하, 모터 구동, 그 다음에 조광기, 전원 공급 장치, 정류기에 사용된다. 구조와 단자는 P형과 N형 반도체가 4층으로 P형과 N형은 4층으로 교차 배열된 거고요.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의 3개 단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1, 에노드에 플러스, 캐소드에 마이너스 전압. 에노드 플러스라는 건 전기를 많이 준다는 뜻이에요. 캐소드에 마이너스, 상대적으로 적은 전압이 걸린 상태를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게이트에 순간적인 전류 신호를 주면 내부 스위치가 켜진다. 그래서 에노드에 플러스, 캐소드에 마이너스. 자기유지, 한번 켜지면 게이트 신호를 없애도 다이오드처럼 계속 전류가 흐른다. 스위치 오프, 스스로 꺼지지 않고 에노드 캐사의 전류가 제로가 되거나 전압 극성이 반대로 바뀔 때만 꺼진다. SCR, 가장 일반적인 사이리스터로 단방향, 한방향으로만 전류를 제어한다. 트라이액, 양방향으로 전류를 흘리고 제어할 수 있어 교류 전력 제어에 매우 적합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GTO, 게이트 신호를 통해 켜고 끄는 것을 모두 제어할 수 있는 소자다. 양방향으로 전류를 흘리고 제어할 수 있어 교류 전력 제어에 매우 적합하다. 트라이액, GTO, 게이트 신호를 통해 켜고 끄는 것을 모두 제어할 수 있는 소자다. 활용분화는 교류를 직류로 변하는 종류로 전기난로 및 히터의 온도 조절, 시어리스터, 모터의 속도 제어 및 소프트 스타터, 전자기지의 과전압을 방지하는 보호원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리스터는 트랜지스터에 비해 훨씬 더 큰 전압과 전류를 견딜 수 있어 전력 전자분의 핵심 부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이리스터와 트랜지스터는 모두 반도체 소자이지만요, 반도체 스위치지만 제어 방식과 용도에서 차이가 있다. 사이리스터는 대용량 전력 제어, 언오프 스위치에 적합하고, 트랜지스터는 정밀한 전류 중포 및 고속 스위칭에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이리스터는 대전력 스위칭 종류, 트랜지스터는 전류 중포 및 스위칭, 그 다음에 레치 기능, 트리거 신호가 꺼져도 계속 on 상태 유지. 그 다음에 선형 동작, 트랜지스터는 입력 신호가 사라지면 즉시 오프 상태로 복귀. 스위칭 숫자가 트랜지스터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스위칭 전문이라서 그런. 펄스 트리거, 순간적인 전류인가로 제어 신호를 한다.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는 연속적인 전압 또는 전류인가로 활동한다. 스위칭 속도는 이렇게 사이리스터가 비교적 느리고 트랜지스터는 매우 빠르다. 디지털 및 고주파로 유리. 전력 손실은 언 저항이 작아서 대전류 환경에서 발열 및 전력 손실이 적다. 사이리스트가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트랜지스터는 상대적으로 발열이 생길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스위칭을 껐다 켰다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가? 뭐 때문에 발열이 많이 생길까요? 발열이 많이 발생할 때 껐다 켰다 이걸 하면서 전력 중폭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 다음에 주요 용도는 사이리스터는 모터 제어, 조광기, 인버터에 사용합니다. 컴퓨터 인버터에 사용하는 게 사이리스터. 트랜지스터는 컴퓨터 논리 회로, 신호 중폭기, 전원 공급 장치를 여기다가 사용합니다. 사이리스터는 PNPN 4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대표적으로 SCR 실리콘 제어 정류기가 있다. 그래서 사이리스터가 PNPN 4층 구조인데 신호를 끄더라도 흐르던 전류가 0이 될 때까지 스스로 꺼지지 않는 자기 유지 기능이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트랜지스터는 PNP 또는 NPN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폴라, VJT, 모스펫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신호에 따라서 흐르는 전류량을 세밀하게 조절하거나 증폭하여, 약간 세밀한 게 트랜지스터고요. 신호를 차단하면 즉시 전원료가 흐르지 않아 정밀하고 빠른 제어가 가능하다. 이렇게 신호를 끄더라도 흐르던 전류가 제로가 될 때까지는 스스로 꺼지지 않는 자기 유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도핑 농도가 높게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조금 연구해 봐야 되겠는데요. 실리콘 제어 정육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제어 정육이. 이제 정육이라는 것은 전기를 그 안에 담는다 이렇게 되겠네요. PN 이렇게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이리스터 시장을 잠깐 볼게요. 얼마나 되는지. 전 세계 사이리스터 시장 규모를 볼게요. 17억 달러에서 19억 달러니까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네요.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시장 성장을 겨냥한 핵심 요인은 고전류 산업황에 정밀하게 전력을 제어하고요.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및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사이리스터가 인버터의 사이리스터가 어떤 데에 넣는지 저는 이렇게 자동차 배터리를 5개, 10개로 분할을 해가지고 온오프 하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두꺼운 것은 이렇게 둘 다 이렇게 구리선에 불과 전류가 흐르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합선이 된다고 그러죠. 불난다고. 그렇지만 이렇게 여기다가 금속에다가 흘려보내는 식으로 보통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콘센트로서 사용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콘센트를 사용하는데 금속에다 흘려보내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이 금속이 MLCC가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자동차 배터리나 항공기, 그 다음에 A사에 다 있던데 여러 개로 나와서 열을 갖다가 분산을 시켜야 된다. 같이 모였으니까 불나기가 쉽다라는 거죠. 전기차가 그래서 그렇다. 5개, 10개로 분할해서 몇 개를 연결하는 있잖아서 이것을 이렇게 전기를 작게 갖다 쓸 수도 많이 갖다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파워뱅크 자동차 이렇게 야외용 레저용 파워뱅크 같은 데도 5개다 그러면 1개 연결할 때 2개, 3개 할지 않아서 온오프를 하고 12.5V, 30V, 60V, 110, 220, 380 자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 승합과 강압에 올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봇도 20개가 배터리가 있다 그러면 몇 개를 연결하냐에 따라서 10주고 20주고 30주고 이렇게 한다. 전력 반도체 중에 컨트롤러도 해도 되지만 전력 반도체 자체에다가 DRAM 캐시나 이게 플래시 메모리를 또는 이렇게 낸드 플래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를 특정원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정보를 작게 자르고 그것을 기억하고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자기의 어떤 과거의 어떤 동작을 로봇이라는 동작을 이런 동작하고 저런 동작할 때 어디에 부분적으로 몇 개 전기를 줘야 되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 소자로 기억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례들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플래시 메모리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인공지능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직렬 연산, 병렬 연산, 직렬 저장, 병렬 저장, RCD 기능까지 주고요. 이렇게 AI 반도체로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제 반도체의 원리인데요. 플래시 메모리도 이렇게 아니면 SSD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거 다 CPU나 GPU, DRAM, HBM, HBF 전부 다 이 원리를 따릅니다. 인공지능으로 잘한다는 것이죠. 얘가 사이리스터가 인버터 내부의 초기 충전 회로, 돌입 전류 방지용이나 대용량 인버터의 컨버터, 정류부의 보호율의 줄에 사용된다. 직류를 자동차 배터리가 직류죠. 직류를 교류로 변하는. 그래서 제가 자동차 배터리에다가 그 어떤 MLCC 금속 배터리 개념을 줘서 뭐 구리판이다 그러면 거기다가 수십 장의 어떤 뭐라 그럴까
절연 구조를 줘가지고 금속을 약간 오돌도돌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에서 평판보다 오돌도돌하게 하면 전기가 좀 더 많이 축적이 된다. 오목원오마를 하면 전기가 많이 고이게 된다. 또 굵은 구리선이나 굵은 알루미늄 선을 그어서 고속 전선성으로 만들 수 있다. 구리 코팅이나 알루미늄 코팅을 해서 전기를 교류 전기나 중력을 걸어두면 태양빛을 유도해서 전기가 보다 많이 생산된다. 이제 말씀 자철석을 깔아놓거나 인비서 구리에다가 대중석, 인비서, 질석, 흑연, 탄소, 분석가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자철석 들어가는 번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도 태양광 전지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만드는. 근데 그게 이제 MLCC 기술인데 일종의 구리를 대중석 서로 다른 금속으로 해도 되지만 대신 발열에 문제가 있어서 발열로 해서 전기가 낭비되거나 화재가 일어날 수 있어 같은 금속을 해야 되는 게 좋은데요. 그거를 이렇게 그런 판을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수백 장 절연 구조로 해서 그것도 이제 MLCC로 할 수도 있어요. 또는 구리 바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는 식으로도 MLCC도 들어가는데요. 약간 굵기가 틀린 것을 감안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도 MLCC 기술로 들어갑니다. 거기다 충전을 시켜놓고 여기서 마치 이렇게 110, 220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합해버리면 합선이나 불이 나요. 그렇지만 이런 금속에 흘려보내면 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콘센트를 사용하는데 MLCC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5개, 3개의 콘센트다. 3개 배터리, 그러니까 금속 배터리죠. 일종의 금속 배터리를 딱 그럼 1개 연결할지 2개 연결, 3개 연결할 때라서 전력을 틀리게 갖다 써요. 그래서 자동차의 직류를 이쪽으로 이렇게 교류로 바꿀 때 얘한테 먼저 흘려보내서 한다는 거죠. 그것은 컨버터에도 그러고 A사 레이더라든지 로봇에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약간 발열 관리가 잘 되면서 전력을 마음대로 승합과 강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컨버터나 인버터 이런 데서도 사용하시고 다른 데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아무래도 모든 기기에 이게 다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전자 회로 기기에 이게 들어가고 반도체 회로 기기에 이것이 들어간다는 명령 구조가 들어가면 몇 개의 배터리를 연결했느냐에 따라서 전력을 강압과 승합을 하는 이 원리가 들어가면 제 기술이다. 앞으로는 뭐 전기 조명도 이런 조명도 대중소에서 어떻게 전기를 약하게 주고 강하게 줬다 15W, 30W, 60W 밝기를 틀리게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발광 다이오드가 40개든지 아니면 전구가 40개든지 20개만 틀든지 10개만 틀든지 온오프해서 40개 전체를 틀리해서 빛을 틀리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빛의 밝기를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들어서 뭐 전구가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그걸 켠다든지 같이 켜서 융합열을 만든다든지 LED 발광다의 전구를 대중소로 만들어서 융합빛을 만들어서 밝게 만들거나 심지어는 그걸 난방양치로 만들어서 빛의 이제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고 전력도 각각 틀리게 들어갈 수 있는데 각각 키거나 모두를 합쳐서 했을 때 빛의 사이즈가 대중소한 것은 강한 발열 현상을 이렇게 강한 융합 현상을 이렇게 훨씬 밝고 더 나아가서 난방양치까지 될 수 있다. 레이저 공격기 같은 데도 그걸 쓸 수 있다. 레이저 공격기의 빛을 수많은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큰 볼록 렌즈에 집중시킨다. 오목 렌즈를 오목컴을 파서 공진기처럼 공진시키고 다이아몬드 이 세 가지를 다이아몬드 코팅 세 가지를 합해서 공진기 증폭신데 싸서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들어낸다. 10가지 가해줄 수도 있다. 빛에다 열을 가한다는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용접하는 데 쓰기도 레이저 공격기에도 이런 것도 쓰고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에서 반도체 시각할 때도 이렇게 실리콘이 되든 웨이퍼든 어든 고랑을 파가지고 여기다 금속 배선을 한다는 거죠. 고랑을 파고 이제 절연 덮고 그 다음에 층을 올리면 되니까 이 방식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금속을 약간 평면보다 오돌도돌하게 만들면 캐패시터에 대해 PN 이런 데도 쓸 수 있고요. 오돌도돌하게 만들면 거기 전기가 많이 고인다. 오목원오목만 파면 전기가 많이 고인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이 리스트가 어떻게 생겼는가 반도체는 다 그렇게 들어간다. 정류를 한다는 거기다가 정류 기능할 때도 그래서 반도체를 약간
두툼하게 금속을 배선하는 이런 것이 이제 산화막 코팅을 해서 여기다가 플로팅 게이트가 된다는 거죠. 문턱 전압을 넣으면 충전되고 이 안에 있는 전기보다 더 높은 전력으로 끌어들이면 이것을 빠져나옵니다. 전자가 수천만 개 수십조 개에서 가로세로 좌표와 수자 방식으로 전기에 있는 없느냐에 따라서 대중소로 만들어서 이 큰 사이즈도 이거 대중소로 할 수 있어요.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0, 1, 2, 3, 4, 5, 6, 7, 8, 90 할 수 있다. 이런데 중간에 신호가 실실되고 심은 이런 곳에도 약간 금속을 두툼하게 한다든지 이기보다 이런 회로보다 약간 더 두툼하게 이렇게 안 해도 두툼하게 만들면 전류 중폭대에 원래 가는 이런 기술이 삼성전자에서도 하지 마세요. 보통 이 신호가 소실되는데 이런 데서 이런 것 자체를 두툼하게 이 코너 부분에서 만들어서 신호를 중폭한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에 되겠어요. 이것도 핵심 기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직류를 오작동을 할 수 있으면 전류가 잘 안 흐르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기 부분을 코너 부분을 이렇게 돼 있다. 여기 약간 두툼하게 해준다는 거죠. 모양과 형태는 100개도 넘겠네요. 그래서 거기에 전류가 중폭되어서 안정적으로 흐르게 하는 기술이 되겠어요. 직류를 교류로 변하는 인버터 핵심 스위칭 역할은 IGBT를 모스펫이 담당하는데요. 사이리스트는 인버터 내부의 초기 충전 회로, 돌입 전류 방지에 충전 회로나 대용량 인버터, 컨버터, 정류비 및 보호 회로 주로 사용된다. 인버터가 처음 켜질 때 발생하는 과도한 전류가 내부 커패시터에 손상을 주는 걸 막기 위해서 사용한다. 컨버터부 정리,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대형 인버터의 앞단에서 전류 흐름을 제어하는 스위치 역할로 들어간다. 보호회로, 인버터의 이상 전압이나 과전류가 발생할 때 회로를 차단하거나 우회시키는 크로바 회로에 선행된다. 사이리스터가 전류를 충전시키는지 보고 오돌도돌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는데요. 디램 캐패시터나 캐패시터에 오돌도돌하게 평면보다 만들게 되면 제가 됐잖아요. 여기보다 좀 이 평면보다 오돌도돌하게 전류가 많이 충전되고 오목오목하면 충전된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이리스터가 전류를 충전하는가 전류를 충전하는 장치가 아니라 전류가 흐르는 길을 열고 닫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 작은 신호로 수많은 전류를 제어할 수 있다. 한번 켜주면 전류가 흐르는 통로가 된다. 근데 거기를 약간 두껍게 만들어 놓거나 오돌도돌하게 만들면 전류를 상당히 망대적으로 많이 머금고 있어서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전류를 유지할 수가 있죠. 오랫동안 전류를 유도할 수 있으면은 스위칭 동작을 좀 더 적게 해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한번 켜주면 전류가 흐르는 통로가 되며 전류가 끊어지거나 반대로 흐를 때까지 켜진 상태로 유지한다. 충전에서는 보통 콘덴서 카패시터를 사용한다. 사이리스터가 보통 사이리스터는 전류를 오랫동안 보유해놔서 기준치 이하로 전류가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꺼지는데요. 레칭 전류라는 것은 사이리스트가 꺼진 상태에서 켜진 상태로 완전히 전환되는 데 필요한 최소 전류. 위주 전류는 켜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주전류. 흐르는 전류가 이 값보다 작아지면 이렇게 사이리스트는 자동으로 차단. 필요값이 한 100이다 그러면 그 이상은 유지를 해줘야지 계속 on 상태가 있다라는 거죠. 턴오프 조건. 교류회로에서는 전류가 0이 될 때 자연스럽게 꺼지지만 직류회로에서는 강제로 전류를 낮추는 정류회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직류회로에서는 이렇게 줬다가 걷었다가 이렇기 때문에 전기를 없어요. 그런데 직류회로에서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하는 게 직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강제로 전류를 낮추는 정류회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사이리스터
사이리스트는 적게 낮은 주파수로 스위칭 해야 되는데요. 켜지는 속도는 빠르지만 턴오프 꺼짐 시간이 느려서 고속 스위칭에 불리하다. 자주 껴고 동안 발생하는 전력 손실과 발열 소자. 그래서 이런 데다가도 오목화놈을 좀 파주거나 볼록볼록하게 하면 좀 더 많이 스위칭을 적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사이리스트의 또는 도핑 농도를 이쪽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많이 하고 적게 하고 해서 그 안에서 전기를 돌아다니게 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런 기술을 하거나 커패시터 그 안에서 전류의 전이차를 줘서 그 안에서 전기가 흐르게 하거나 자처석 있는 버전 없는 버전은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구리다 그러면 같은 금속을 하는 게 낫잖아요. 발열 때문에 대중소 들어가고 다른 금속도 되긴 해요. 크기를 틀리게 들어가서 인비서질 시간탄소 공석걸 넣어주고 많이 주고 적게 많이 주고 적게 여기 가운데 자철석 같은 걸 넣어서 움직이는 전기장으로 자기장을 건드려서 드리는 전기에 비해서 전기가 오랫동안 유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위칭 숫자를 적게 해야 된다면 이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도핑 농도를 캐패시터에서 높고 낮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문턱 전압 주고 여기서 이렇게 전류를 걸어주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약간 이렇게 전극적으로 정도로만 그래서 그 이상 문턱 전압 이상 흐르게 되면 이쪽으로 흐르게 되고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이렇게 길이 열리게 되면서 이쪽으로 흐르게 되죠. 이쪽으로 흐르는 바이폴라도 만들 수도 있어요. 중간에다가 이렇게 문턱 전압이 있는데 도핑 농도를 여기 많이 주고 여기 적게 주고 여기는 중간에는 전극 정도로만 해당하도록 주면 여기서 넓고 여기 얇게 줘야죠. 대신 전극 정도로 주면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흐르는 바이폴라를 만들 수가 있어요. 도핑 농도를 가지고 저 카페시타 PN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소스 드레인도 이 원리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문턱 전압 주고 이쪽 도핑 농도가 높은 쪽으로 걸어주게 되면 여기서 높이 중폭 현상이 일어나서 저기 캐패시타에 들어있는 전류보다 좀 더 높은 전압일 전류를 빼고 접재료를 흐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낮은 도핑 농도에 걸어주게 되면 캐패시타에 있는 커패시타에다가 전류를 충전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네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커패시타에 또 약간 문턱 전압이라는 게 있다면 문턱 전압이라는 걸 만들어주면 안에도 전류를 충전시켜 캐패시타 하나로도 여기 도핑 농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여기 문턱 전압 주고 넘으면 충전되고 이 안에 있는 전류 전압보다 높은 전압을 주면 뺄 수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이것은 PN 반도체 종류에 상관없이 다 할 수 있고 소스 드레인도 가능합니다. 이게 사이리스트가 그 안에 전류를 돌아다녀서 오랫동안 보존하기를 원한다면 이 도핑만 많고 적고 그래서 저는 자철석 있는 버전 없는 버전도 줄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게이트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자철석이 건드려서 전류가 자체 생산이 되죠. 그래서 약간 깨고 켜고 끼우는 이런 원시키는 동작을 오랫동안 해야 될 때 이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철석 안 나는 버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사이리스트도 이 기술을 쓴다네. 스위칭 횟수가 많아지면 커지고 껴질 때 발생한 열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전력 제어 시는 횟수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럼 이 제 기술이 필요한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거기 이제 표면을 오돌도돌하게 만들면 전기가 상대적으로 평면보다 많이 충전된다 하겠습니다. 어먹어먹 파지거나 그런 것도 가능하다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속 스위칭 할 때는 이렇게 2m 베이스 콜렉터 아니면 태양전지 같은 굵은 구리줄을 그어주거나 뭐 알루미늄이면 알루미늄 줄을 그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금속 줄을 그어주면 고속 전송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